안녕하세요. 화학교과 2015 교육과정 안내 및 출제 유의사항 설명을 맡은 영일고등학교 화학교사 신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 교육과정 해설서에 입각한 화학원과 화학투 내용 안내와 논술고사 출제에서의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비교를 시작으로 2015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 논술고사 출제 시 유의사항, 평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위배 주요 사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 교육과정은 공구 교육과정으로 2015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앞으로 명명하겠습니다. 화학원과 화학투 공구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비교입니다. 공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철의 재련과 같이 화학원의 일부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이동하고 몰롱도, 중화적정, 산화환원 반응식 등이 화학투에서 화학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투는 기존의 심화 내용이 다수 삭제되었습니다. 그레이엄 법칙,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 네르스트식 등의 내용이 대거 제외되었습니다. 각 단원별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학원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원, 화학의 첫걸음은 화학의 유용성, 화학식량과 몰,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등을 다룹니다. 공구교육과정에서 화학2에 있었던 몰농도가 화학원으로 이동하였고, 화학의 유용성에서는 화학반응식을 강조하지 않고 의식주 문제 해결의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은 구조와 물질의 특징 위주로 다루며 체계적인 유기화학 분류나 명명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철의 재련은 통합과학으로 이동하였고 원소 화합물을 구별하는 물질의 분류, 연소 분석을 통한 실험식과 분자식의 결정, 스펙트럼 분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제외되어 출제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원자의 세계는 원자의 구조, 현대적 원자 모형,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다룹니다. 2단원의 경우 양자수 개념 도입과 수능에서 평균 원자량 관련 문제가 공구 교육과정 때와는 달리 심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비탈과 전자 배치를 양자수에 의한 설명체계로 전환하였고 양자수의 물리적 의미는 강조하지 않으며 파동함수, 확률 밀도함수, 확률 분포함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구 교육과정에 있었던 원소의 기원, 핵반응, 라이먼, 발머, 파신과 같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별 비교 분석, 전자 친화도의 주기성은 제외돼서 출제하시면 안 됩니다.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화학결합의 종류와 특성,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형성과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물질의 동능점 비교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유결합 형성과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결합 에너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배위결합, 탄소 동소체, 확장된 옥텟규칙, DNA 구조, 탄화수소의 분류와 구조는 제외되어 출제하시면 안 됩니다. 4단원 역동적인 화학반응은 동적 평형,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환원, 화학반응에서 열 출입 등 물질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구 교육과정에서 화학투에 있었던 가역, 비가역 반응, 물의 자동 이온화와 이온화 상수, pH와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이 대거 4단원에 들어왔습니다. 화학투의 내용이 화학원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 이동한 내용으로 정량적 계산보다는 개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역, 비가역 반응, 발열, 흡열 반응은 간단한 예시를 바탕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즉 가역 반응의 예시는 용해평형, 상평형의 동적 평형 상태를 정성적으로만 다룹니다. 산과 염기의 정의는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롤이 루이스 정의를 비교했던 공구 교육과정에서와는 달리 물의 자동 이온화를 설명하는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만을, 중화 반응에서는 1가 1가 반응만 다루었던 공구 교육과정과는 달리 1가 2가 산염기 반응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 적정 탐구 실험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구 교육 과정에 있었던 금속의 반응성, 철의 부식, 산과 염기, 다양한 정의, 그리고 생명 현상에서의 산 염기는 빠졌기 때문에 출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화학원의 공구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변화 양태를 중심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표로 한 번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구 교육과정에 화학2에 있었던 몰농도를 수준 조정해서 화학원에 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과 전자배치를 양자수에 의한 설명체계로 바꿨다라는 이야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의 주기성은 삭제되었다라는 이야기 확인할 수 있고요. 공구 교육과정의 화2에 있었던 가역 반응, 동적 평형, pH, 물의 자동 이온화, 발열 흡열 반응 수준 조정해서 도입했다. 화학원에 도입됐다라는 이야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공구 교육 과정에 있었던 DNA와 관련되어 있던 내용들 모두 다 삭제입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 부분도 삭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염기는 산염기의 세 가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학2 주요 변경 사항 및 출제 금지 내용입니다. 화학2는 추가된 내용 없이 기존 내용이 대거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구 교육 과정에는 있었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레이엄 법칙을 이용한 기체 확산 속도 계산, 엔트로피, 깁스 자유 에너지를 이용한 반응의 자발성 판단, 표준 환원 전이, 네른스트식, 전지의 자발성 판단, 전기 도금과 패러데이 상수를 이용한 석출량 계산은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2도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원 물질의 3가지 상태와 용해, 2단원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3단원 반응 속도와 촉매, 4단원 전기화학과 이용입니다. 화학2의 공구 교육과정 내용 요소의 변화 양태를 중심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화학2 교과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학 전지, 그 다음에 연료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 엔트로피 자유 에너지 삭제되었고요. 화학 평형에 보시면 자유에너지 개념으로 화학 평형을 진술했던 부분들 난이도 하향 위에서 삭제했다라는 부분 화학 평형 확인할 수 있고요. 용해 평형 헨리 법칙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입니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시면 출제 근거가 되는 성취 기준과 단서 조항으로 볼 수 있는 성취 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의 성취 기준은 출제 근거가 되고 성취 기준 해설의 단서 조항은 출제 범위와 깊이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 해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들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출제해야 하며 예시처럼 간단한 결정 구조라고 해설서에 쓰여 있는 경우 면심입방과 채심입방을 제외하고 다른 결정 구조를 출제하시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화학원 교과의 각 단원별 단서 조항이 담겨있는 성취 기준 해설을 한번 PPT에 모아봤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화학2 교과의 각 단원별 단서 조항이 담겨있는 성취 기준 해설입니다. 이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
화학2의 모든 단원에서 복잡한 계산보다는 원리와 개념 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량적 접근보다는 정성적 접근이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시 공통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위배 여부 판정 기준은 특정 교과서나 EBS 교재가 아닌 교육과정, 문서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교과서의 심화학습, 더 알아보기 등은 교육과정 범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취기준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성취기준 해설은 어디까지 가르치는가를 명시합니다. 단서조항은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기준 해설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취기준은 출제 근거이며 이를 근거로 출제하시되 성취기준 해설에 쓰여져 있는 단서 조항을 참고하시어 출제하시면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의 문항이 여러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될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시답안 작성 시에는 평가자의 가독성이 아닌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취기준 해설에서 다루지 않는다, 간단한 경우만 다룬다 등의 내용은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항카드 작성 시 제시한 참고자료의 쪽수와 실제 내용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시 공통 유의사항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핵심 원칙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원칙은 교육과정 위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평가원에서 제시한 위배 사례들을 참고해서 출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위배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원에서 5가지 위배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 두 번째, 전문교과, 고급화학이나 화학실험과 같은 전문교과의 내용을 출제한 경우. 세 번째, 일부 교과서에 도입된 용어나 예시를 차용한 경우. 네 번째, 제한적으로 다루도록 한 내용을 넘어서서 출제한 경우. 다섯 번째, 문항 해결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5가지를 평가원에서 위배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화학교과의 교육과정 위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례입니다.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루이스 구조식은 간단한 분자에 한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질산 이온과 질산 이온은 간단한 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명구조는 고급화학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위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정성 고체 형성이 용이한 이유를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문항으로 이는 교육과정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성취기준 해설에서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파동함수, 확률 밀도함수, 확률 분포함수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내용을 출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전문교과인 고급화학에 나오는 홀전자가 존재하는 일산화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출제해서 교육과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학, 화학원, 화학2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붕산의 화학식만으로는 수용액의 액성의 산성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묻는 사례로 이 사례를 들었게 된 것입니다.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문서의 꼼꼼한 검토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데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체 교과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전체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내용인지 심화, 더 알아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풀이가 가능한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학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